어느덧 뉴스피스톡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바로 청년 외교인데요. 외교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팀은 제주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디플로유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외교,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를 바꾼다 세션의 진행을 맡은 강윤지입니다. 앞서 연달아 이어졌던 세 개의 세션 모두 집중해서 즐겁게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청년 세션 뉴스피스톡의 마지막 순서인 저희 디플로유 팀의 세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외교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세션 시작 전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간단한 질의응답이나 손들기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모두 집중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의 패널을 맡은 두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패널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행정학과 학부생으로 국제개발협력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하며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ODA에 대해 활발하게 홍보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디플로유 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지연 패널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영문학과 학부생으로 제주 청년이 만드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미래, 제주 4.3을 묻는 청년에게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디플로유 팀의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연사와 함께하는 청년 외교,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를 바꾼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저희를 정말 멋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연님, 앞에 세션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청년으로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와 숙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선 청년 사무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세션 주제와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희 팀도 질 수 없죠. 저희 팀도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지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앞에 있는 흰 셔츠 입으신 분께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뭔가 아직은 좀 정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분을 더 받고 싶은데요. 혹시 앞에 남성분, 외국인 남성 가능할까요? Sorry, I'm just hearing the question interpreted here. When I think about diplomacy, I think it is about the way that people interact across different countries. I used to work in diplomacy in the scientific sphere. This was not so political, though definitely the political side is part of diplomacy. But I saw scientists working together on shared innovation, or indeed an event like this is also part of diplomacy.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평소 외교를 생각하시면 정부 간 외교나 아니면 국가 간 외교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과는 조금 먼 분야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요. 평소 외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조금 관심 있다가 156명, 약 62%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관심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20%에 달했는데요. 외교에 관심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외교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렵다. 외교가 국가적 사안 같아서 거리감이 느껴진다. 내 활동이 외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인 고민들이 함께 제시되었는데요. 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를 보듯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분들이 외교가 정말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외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전통적 외교, 공공 외교, 그리고 저희의 세션 주제인 청년 외교가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 외교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교관 또는 정부 간의 국가 간 외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외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 또는 대중이 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때 공공 외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희는요, 이 공공 외교 속에서 청년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네, 간단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외교가 어떤지 물어봤을 때 청년 외교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청년 외교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년들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수민님, 혹시 전통적 외교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외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나요? 아무래도 디지털이 많이 발달하면서 제한 없는 외교가 가능하고 그다음 국경 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외교의 패러다임 또한 많이 변한 게 느껴집니다. 디지털이 발전한 만큼 전 세계적인 연결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지금 외교는 과연 전문가들만의 영역일까요? 청년들이 디지털을 무기로 외교에 나선다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누구나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다들 SNS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X 앱이 있는데 가볍게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본인은 SNS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세션 주제를 다시 환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세션 주제는요, 청년의 외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활용 방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는요, 이미 많은 디지털 외교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Fridays for Future 해시태그는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arch for Our Lives 해시태그는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주도하여 시작되었고 실제로 총기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키고 실제로도 총기 규제 25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지연님,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으셨거든요. 저희 팀이 2달간 직접 했던 노력의 성과도 설명해 주셔야죠. 수민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디지털 외교를 당장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2달간 X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X 계정에서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X 계정을 운영했을 때 기후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하고 실제로 각 나라의 국가들은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청년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팀이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디지털 외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을 활용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빠르게 외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외교도 한계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디지털, 즉 SNS를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기 가장 끝 부분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질문이요. 디지털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 아무래도 이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아무래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러면 한 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저기 뒤에 틱토커 그 유명하신 분들인 걸로 아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이 디지털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사실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조금 더 문화적인 존중,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모든 사람이 보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표현들이나 아니면 언어 선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남자분도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디지털은 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하기 쉽고 좀 왜곡되기 쉽고 좀 와이드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의견이 정말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맞습니다. 디지털 공간 속 비난이나 혐오 표현, 정치적 평양 등 그런 주의들이 매우 필요한데요. 디지털 외교를 실천할 때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책임 있는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네, 수미님께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많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의문이 가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 디지털 잘 알겠어.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왜 나서야 돼?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년 개개인이 외교에 참여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볍게 손짓으로 O랑 X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할까요? 네, 모두가 O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의견 한 번을 받고 싶은데 혹시 두 번째 줄에 하얀색 혹시 의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당연히 청년이 외교에 참여 주체가 되어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외교는 또 안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보가 보장되는 선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청년 교류나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참여 주체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좋은 의견 되게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되게 큰데요. 청년 개개인이 참여 주체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교는 이제 정부, 국가만의 일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청년은 미래의 이해 당사자로서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세 번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활용도를 통해 기존 외교가 해결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청년들이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에서 설명한 해시태그 운동처럼요. SNS를 통해 이슈를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디플로이 팀이 했던 디지털 공감 내에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앞선 청년사무국 6기의 다양한 활동들도 청년 외교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이었던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명한 투게더링. 청년이 분석한 사회 문제를 창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도약. 그리고 국제보건 위기 속에서 청년의 역할을 조명한 팬데모크러시 활동 또한 청년 외교의 하나의 장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제조포럼이라는 외교의 장에서 청년이 의견을 내고 주체적으로 참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디플로유 팀도 그 청년 외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참여는요, 세대 간의 소통과 국제 교류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이슈의 국제 공감력을 형성하고 국제 분쟁 및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연사분들과 함께 외교의 개념부터 디지털을 활용한 청년 외교까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2달간 세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준 재외공간 현장실습원 정민우님. 디지털에서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응원해준 제주대학교 김진호 교수님. 디지털을 활용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재외공간 현장실습원 조주영님. 미래의 목소리를 현재에 담는 실천으로서 완성된 주장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본 청년국제대사 전성환님. 마지막으로 청년의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제주포럼 김지연 피오님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세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교는 무엇인가요? 이 빈칸은 정답이 없는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야 할 문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연님 너무 아쉽진 않으신가요? 아, 벌써 끝인가요? 아직 더 할 안타깝게도. 얘기가 남아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있다 보니 네.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외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외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저는 늘 지켜보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국가가 뭐 하는지 살짝 보고 다른 외교관들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뉴스만 찾아보는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아, 나도 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외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와, 정말 멋있는 분들도 많았고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활동을 하면 실제로 이 외교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민님은 세션을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대체 청년이 왜 외교의 주체가 돼야 되고
그걸 넘어서 왜 우리가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외교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세션도 준비하고 그리고 직접 저희 청중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 있든 제 자리에서 외교를 직접 실천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신 여러분과 또 무대를 빛내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 외교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야에 SNS로 의견을 게시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저희 디플로유 팀이 운영하고 있는 X 계정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청년 외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희 SNS 계정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진행한 세션에 대해서 간단한 설문과 디플로유 팀의 아카이빙이 있는데요. 세션 후 느낀 후기들, 그리고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변화하였는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한 번씩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SNS 계정, 설문, 그리고 아카이빙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QR코드를 찍고 저희가 해왔던 기록들을 잠시 동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외교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를 바꾼다 디플로유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자리에 놔주시고 조심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뉴스피스톡은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션 소비와 환경, 그리고 두 번째 포용적 성장과 창업, 세 번째 의료와 외교, 그리고 디지털 외교의 가능성까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마주하고 직접 질문하고 그 해답을 상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청년들이 다음 세대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채워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이며 당장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 제주 포럼의 주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입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의 평화를 향한 목소리, 뉴스피스톡이야말로 그 혁신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션을 만들어준 청년 사무국 6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영리더스 여러분, 모든 발표자와 참가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포럼이 끝난 이후에도 청년 사무국에서 오늘 세션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채널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o ensure that the talk can be continued, the Youth Secretariat will be producing and uploading a video, a summary of today's session, to the official Jeju Forum channels after this event. Please keep your eyes on it. 네, 이것으로 오늘 뉴스피스톡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3시 50분부터 한국의 앤트맨 최재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여기서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This concludes the 뉴스피스 session. After a short break at 3:50 p.m., we will begin a special lecture with Korea's very own Ant-Man, Professor Choi Jae-chun. We hope to see you here again. Thank you so much.